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사상 최고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이상 고온 현상은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내연 기관차, 그 가운데서 이들 자동차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0.2%로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중심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 실적 정책 그리고 증설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 대수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시장 확대에 주력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까지 각국 브랜드들에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일본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11,200대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당시 0.03%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00대 넘어섰고요. 이후에는 매년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충전 인프라가 확장되고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또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2017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2016년 대비해서 54%가 늘어난 11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총 보유량은 30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10,000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에요. 이어서 하반기까지 더해진다면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2만 대가 넘어서게 되면서 올해 국내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자료 좀 더 보겠습니다. 글로벌 EV 아웃룩 2018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전 세계 보급률이 2030년까지 30%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보급률 0.2% 수치였는데요. 바로 2030년이 된다면 30%까지 보급이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변수는 충전기 인프라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이 소재, 이 수급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전 인프라 보급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이슈이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와 리튬 같은 경우는 매장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의 소재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또 2차 전지 소재 이런 관련 기업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2030년까지 전체 친환경차의 경우는 2억 2천 대의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것은 2015년 유엔이 발표했고요. 미래지향적인 발전 목표이고 글로벌적인 각 국가의 약속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까지 가져가자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기간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이죠.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2025년까지 그리고 독일이 2030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
2025년까지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했을 때 10년이나 20년 후에 앞으로 내연 기관 자동차를 선진국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따라서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배터리나 수소 연료전지 같은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연관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9일 신산업기술 로드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장기 기술 개발 전략을 다뤘는데요. 이 5대 신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두 번째 IoT 가전, 세 번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네 번째는 바이오 헬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기 자율주행차입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한 번 충전했을 때 기존 300km에서 600km로 달릴 수 있는 전기차 기술을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수소차의 가격을 30% 낮추고 이를 위해서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백금 촉매 사용량을 50%를 감축하고 더불어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2025년 국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IT 기업들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구글과 애플의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법인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웨이모라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또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도 폭스바겐과 협업을 합니다. 폭스바겐의 승합차 T6 트랜스포머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서 이 회사원들, 애플의 사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겠다라는 목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발전은 환경 문제의 해법이 되고요. 또 편리한 생활을 위한 혁신이 됩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기술 발전, 대중화 모멘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